학부모님들 요즘 한글 교육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저는 특별히 초등이기 때문에요. 7, 8세 한글 공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7, 8세라는 말은요. 7살은 입학을 앞두고 있다는 뜻이고요. 8세는 입학을 했지만 아직도 한글을 제대로 못 읽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요 7, 8세에 주목하고 자료를 검토해보고 부모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한글 공부 교재 선택 기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자료가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쏟아져 나와 있고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선택 기준으로 저는 소리 중심으로 가르치는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가나다라 마바사,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문자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기역, 니은도 알아야 되고 아야, 어여도 알아야 되고 고노도로 모고서도 알아야 되니까 얘들에게는 너무나 외계어 같은 거죠. 그래서 교재를 보실 때 반드시 소리 중심으로 가르치는가 요거를 보시는 것이 좋아요. 세종대왕님도 한글을 창제하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맨날 받아쓰기 하고 쓰면서 외우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학교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소리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문자 중심으로 통문자를 외우는 식으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한번 보시면요. 소리 중심으로 가르치는가를 반드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소리 중심으로 가르친다는 것의 첫 번째 근거였다면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뭐부터 가르치는지 책자에서 살펴보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아, 어, 오, 우, 이 요런 걸 먼저 가르치는 책이 있고요. 펴자마자 자음부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가르치는 책자가 있어요. 그러면 모음부터 가르치는 것은 합격, 자음부터 가르치는 것은 탈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선택 기준은 그느드르로 가르치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그느드르는 뭐냐? 이 기역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기역을 르 이렇게 소리 중심으로 가르치는가를 살펴보면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표를 쫙 그려놓고 기역, 니은 해놓은 것은 제 기준에서는 탈락입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현명하고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은 아이들은요.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다 한글을 깨칩니다. 그런데 7, 8세인데도 아직까지 한글을 깨치지 않은 아이들은요. 통글자로 학습하면요. 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느들으로 소리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재를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충해놨죠. 세 번째네요. 기역, 니은, 디귿으로 가르치면 안 되고 그느들으로 가르치는 것을 찾으세요. 네 번째 기준은요. 자음과 모음 결합 원리를 알려주는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역 더하기 아 하면 기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 더하기 아 그아 빨리 하면 가 되죠. 이렇게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를 알려주는 책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럼 뭘 보시면 되냐면요. 서점 가셔서 한글 공부 교재의 목차를 보시면 돼요. 예, 최근에 제가요, 이 한글 빅뱅이라는 책을 찾았어요. 이 5월 달에 이제 출간이 되었던데요. 저의 그 생각과 이 작가가 일치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여러분 자녀가 인생 첫 공부가 사실은요, 문자로 된 것은 한글입니다. 이것을 행복하게 시작해야 공부에 흥미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글을 공부해온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오요, 우유는
그렇게 해도 참 문제는 없지만 지금까지 흥미가 없는 아이들 측면에서는 이 한글이 더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 빅뱅이라는 책을 살펴봤는데요. 요 책을 조금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요것이 제가 찬찬한글에서 찬찬한글 교재에서 가르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기존의 한글 공부 교재와는 차별화된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한 달에 끝내는 행복한 한글떼기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요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요것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자녀의 속도에 맞추시면 됩니다. 이제 6월이니까요. 입학할 때까지 한참 남았죠. 근데 8세 아이들이라면 조금 마음이 급하실 거는 같아요. 그러면 요 책을 조금 이따가 실물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한 권 사는데 얼마 하지 않습니다. 치킨 한 마리 값도 하지 않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글 빅뱅은 뭐냐 하면 22편의 동영상도 포함하고 있고요. 소리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종대왕의 창제, 한글 창제 원리에 적합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게 책이 한 권이에요. 보통 이제 한글 공부 교재 생각하시면 여러 권이죠. 근데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음 가르치고 잠 가르치고 이중모음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받침 가르치고 겹받침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체계를 갖춰서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권이면 끝나나? 그리고 찬찬한 글의 단점은 뭐냐면 책이 아니잖아요. 부모님들께서 프린트를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양이 많아요. 그것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런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책이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찬찬한 글의 그 원리와 통합니다. 소리 중심으로 가르치는 한글 교재이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같은 분인데요. 같은 작가분이 만드신 건데 한글 척척 읽기라는 책이 있어요. 요 네 권, 1, 2, 3, 4 네 권의 책이 세트로 묶여져 팔리고 있는데요.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받침 없는 거, 그러니까 받침 없는 거 시큰 가르치고 나면은 요 책을 아이한테 보여주고 한번 읽어봐 하면 되게 좋겠죠. 동화책에는 사실은 다 섞여 있잖아요. 받침 어려운 것도. 근데 요거는 받침 없는 글자만 모여져 있어요. 그러면 요거 1 끝나고 나면은 헛받침이죠. 헛받침 중에서 이응, 기역, 리을 받침. 요거, 요것이 등장하는 내용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권이 끝나고 나면 받침, 니은, 미음, 비읍, 시옷 요 받침까지 읽고 나면요. 사실 한글에 요 1, 2, 3까지만 끝내고 나면 거의 한글의 7, 80%는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에서 어려운 뭐 이중모음이나 겹받침 같은 거는 빈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 모든 것이 겹받침까지 섞여 있는 이중모음까지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책이 4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명하게 엄마표 공부를 하시고 성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구조화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정보를 모으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겁니다. 한글 빅뱅이라는 책인데요. 한번 잘 보시면 표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안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참 인상적인 부분이 저도 이 말이에요.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한글 창제하고 나시고 뭐라고 했냐면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이 가기 전에 깨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알 수 있다. 요 말이 홍민영임에 있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 개인차가 있죠. 여러분 자녀 가르쳐 보면 아실 거예요. 첫째는 잘했는데 둘째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캐치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천천히 가지만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한글 창제 원리에 따라서 가르치면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가 소개 같은 게 있고 쭉 넘겨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차례입니다. 제가 차례를 검토해 보니까 제가 자료를 많이 보내드렸던 그 찬찬한 글 있죠. 찬찬한 글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자음을 가르치는 그 순서만 조금 다르고 이중모음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찬찬 한글에는 뭐 야, 여, 요, 유 요게 앞부분에 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중모음 부분에 와 있죠. 요런 부분이 다르지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모음 가르치고 자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중모음 가르치고 대표 받침 가르치고 기타 받침과 격받침 가르치는 거는 똑같습니다. 안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책의 재밌는 부분이 이겁니다. 정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분이 분석을 해놨죠. 우리말에서 모음 중에서 아가 22%.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아, 이, 으, 오, 우만 알아도 모음은 거의 다 읽을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워, 위 이런 건 퍼센트 낮아요. 안에 보여드릴게요.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책에 장점이 또 있는데요. 부모님들 가르치시다 보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고민될 때 있으시잖아요. 여기 책자에 잘 보시면 이렇게 QR코드가 있어요. 휴대폰으로 그냥 QR코드 딱 찍으시면요. 유튜브 영상이 연결되니까 요 점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잘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소개해드렸던 이 척척 읽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척척 읽기가 참 재밌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말의 재미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오세요, 오세요. 채소 사러 오세요. 고사리, 미나리, 채소 사러 오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놨어요. 이분이 시인이시기도 하셔가지고요. 이런 표현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읽기가 쉽죠. 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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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4번이나 나오잖아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고요. 두 번째 책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책은 내용은 뭐냐면요. 여기 한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아삭아삭 배추 먹고 바삭바삭 과자 먹고 와삭와삭 수박 먹고 무럭무럭 쑥쑥 크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반복이 계속되니까 아이들이 책 읽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서도 원하는 그 받침, 대표 받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권. 3권도 이제 혹받침 중에 니은, 미음, 비읍, 시옷인데요.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너무 재밌어요. 역시 시인은 다르신 것 같아요. 노르는 논다. 나비는 난다. 조개는 존다. 자라는 잔다. 이 너무 재밌잖아요.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두께 한번 보세요. 진짜 얇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4번 이제 모든 글자리가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게 사실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까불이 강아지와 점잖은 고양이. 강아지가 까불대며 귀찮게 합니다. 고양이는 점잖게 보기만 합니다. 이렇게 빨강색으로 어려운 것들은 다 써놨죠. 그런데 유사성이 있으면서 조금씩 다르잖아요. 점잖다, 귀찮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준별로 한글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교재 제가 추천드립니다.